과연 독도에 포켓몬이 뜰까? 뜬다면 어느 나라로 뜰까? 딱 켜서 봤는데 이게 일본 도쿄로 뜨더라고요. 잘못됐다.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쌈밥입니다. 저희 본명은 김주혁이고요.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면서 여행도 좋아해서 여행과 게임을 같이 즐길 수 있는 포켓몬고라는 컨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는 4년차 크리에이터입니다. 사실 제 이름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왜 이름이 쌈밥이에요? 인데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 제가 여행 컨텐츠를 하고 싶어서 여행과 관련된 이름으로 지어보자 라고 하다가 이제 쌈밥이라는 원래 쓰던 닉네임이 괜찮을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은 쌈밥이 들어가는 주 재료가 바뀌면 이름이 바뀌니까 가는 여행지나 혹은 제가 하는 컨텐츠에 따라서 컬러가 좀 바뀔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 닉네임을 그대로 쓰자 해서 쌈밥이라는 닉네임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 패시브 스킬은 포켓몬 트레이너입니다. 제가 약간 현실판 트레이너 같은 느낌이 살짝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부터 강아지들이 저를 쫓아온 경우가 꽤 많았어요. 뒤에서 계속 쫄쫄쫄 쫓아오더라고요. 저희 집 마당으로 들어와가지고 간식이나 먹을 걸 좀 챙겨주니까 한 2, 3일 있다가 잘 먹다가 배가 불러온지 그냥 가는 강아지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냥 길 가다가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귀여워서 이렇게 한 번씩 간식 같은 거 사서 줄 때도 있는데 뭐 강아지들이나 동물들도 저를 이렇게 크게 피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포켓몬도 사실 동물이라고 보면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게임과 현실은 좀 다르긴 하지만 저희 이제 평상시 모습에서도 동물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패시브 스킬을 포켓몬 트레이너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제 첫 번째 스킬은 수집 도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걷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냥 혼자 다니는 거랑 걸어 다니는 게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게임을 할 때도 좀 많이 걷는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되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걷는 게 재밌고 걷다가 이제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생기거든요. 일이나 이제 학교 생활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좀 여행을 많이 가고 싶다 했는데 딱 이 게임이 나오면서 게임도 재밌고 여행도 같이 할 수 있고 저한테 진짜 딱 맞는 게임이 나왔다고 생각이 돼서 속초에서 이 게임을 처음 해보고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게임이 정식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까지 4년 넘게 열심히 해오고 있죠. 실제로 걸은 거는 15,000 이상이 될 거라고 봐요. 제가 알기로 서울에서 부산이 한 300km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걸 한 왕복이면 600이니까 계산이 안 되네요. 얼마나 왔다 갔다 한 거죠? 제가 독도를 가게 됐는데 가면서 이제 걱정을 했죠. 과연 독도에 포켓몬이 뜰까? 뜬다면 어느 나라로 뜰까? 왜냐면 제보가 있었거든요. 독도에서 잡은 포켓몬이 다른 나라로 뜬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건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겠다. 들어갔는데 게임을 켜봤더니 포켓몬이 많이 나오길래 제일 앞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하나 딱 잡았습니다. 어디서 잡았나를 딱 켜서 봤는데 이게 일본 도쿄로 뜨더라고요. 잘못됐다. 이거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 이건 영상각이 아니라 이거 큰일 난다 싶어가지고 지웠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일본 도쿄로 뜨는 게 이게 약간 에러식으로 나올 때가 있어서 이거 혹시나 해서 다시 포켓몬을 잡고 잡은 포켓몬은 버리진 않았으니까 게임을 껐다가 다시 켜서 확인을 해보니까 위치가 그냥 아무 데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공란으로 아예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른 섬에서 잡아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고 서울에서 잡아도 가끔 렉 걸리거나 하면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아직 제대로 적용이 안 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실망스러웠던 부분이에요. 저의 두 번째 스킬은 듀얼입니다. 포켓몬고 이벤트를 참여했다가 거기서 소개받아서 만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름이 브랜든탄이에요. 싱가포르 분이거든요. 싱가포르 분인데 포켓몬고라는 게임으로 세계 1위였어요. 되게 많은 채널에 소개가 됐던 분인데 뭘로 1위였냐면 이 게임 누적 경험치. 사실 만나기 전부터 놀라웠던 게 어떤 공원에서 저희가 이벤트여서 공원을 제가 먼저 도착을 했었는데 그 공원이 전철역에서 거리가 꽤 있었거든요. 꽤 있는데 이 게임상에 이제 스탑이라는 게 여러 개 심어져 있는데 마치 누가 레드카펫을 깔듯이 저기 전철역부터 그 스탑에 유료 아이템 하나씩 뿌리더라고요. 그 뿌린 게 유저들이 다 볼 수 있는데 눌러보면 그 사람 아이디가 나오거든요. 브랜든탄 91 자기 아이디가 하나씩 박히더라고. 오는 내내 그 사람은 자기가 게임하는 곳에다 항상 그렇게 아이템을 사용을 해가지고 자기 있는 위치가 알려지게끔 행동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거를 아이템을 씀으로써 그 자리에 포켓몬이 더 많이 소환이 되거든요. 굉장히 사람도 좋고 재밌더라고요. 대만에서 또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대만에 이벤트가 있어서 갔는데
그 브랜든탄이 이렇게 뚫고 들어가길래 따라 들어갔더니 막 누구랑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눈에 딱 알아봤죠. 소리가 나오는 게 자전거 앞에 핸드폰을 이렇게 연결을 주르륵 해놓으세요. 사실 앞이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전거에서 보면 핸드폰이 정말 많은데 게임을 너무 사랑하셔서 폰을 계속 늘리셨대요. 하나 둘씩 늘리다 보니까 40 몇 개를 이렇게 앞에다가 쭉 연결해 놓고 실제로 만났는데 게임하시는 모습은 보지는 못했어요. 다들 이렇게 만나서 사진 한 장씩 이렇게 찍어주시느라고 몇 시간째 계속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가지고 인사드리고 한번 사진 찍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이 게임 자체의 이제 기네스라고 할까요? 좀 기록 같은 거에서 가장 폰이 많은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게임하면서 뭐 국내도 많이 돌아다니고 해외도 조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국적을 가지신 분들도 만나고 다양한 직업, 다양한 연령대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만나서 이제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 나눌 때도 꽤 많은데 간접적으로 이제 배우는 게 많아요. 이제 제가 몰랐던 부분이나 제 마음속에 있던 약간 고민, 좀 이게 제가 사람들 만나면서 좀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인생 선배로서 이제 알려주시는 분들도 꽤 계셨거든요. 듣고 나면 이제 서로 대화하고 나면은 그걸로 이제 좀 해소가 되거나 아니면 궁금증이 풀리고, 아, 내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면 되겠구나, 혹은 영상을 만들 때도 아, 이런 사람들의 다양한 시각도 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좀 배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게임은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인생을 배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 궁극기 스킬은 로켓단입니다. 포켓몬스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악당 역할로 로켓단이 나오는데, 사실 로켓단 캐릭터들이 굉장히 밝아요. 그리고 자꾸 나쁜 일을 벌이지만 일이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없고 맨날 당하는 역할인데, 이 로켓단들이 사실 되게 아픔이 많은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러한 아픔들을 이제 딛고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 또한 좀 이렇게 방송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아픔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내면서 좀 약간 로켓단이랑 좀 감정이입이 되는, 좀 비슷한 처지에 있다? 동병상련? 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게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사실 그냥 막연하게 여행 가고 싶다 였다가, 그런 찰나에 전 직장 동료분들이 따라간 데가 속초였어요. 속초에 갔는데 저 빼고 다들 핸드폰에다가 포켓몬고라는 걸 설치해서 막 하더라고요. 여기에서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치를 해서 같이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이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유튜브에 잘못된 정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에베레스트에 가면 프리저가 나온다는 둥, 어디 화산에 가면은 파이어가 나온다는 둥. 전설의 포켓몬은 누구나 다 잡고 싶은데 과연 저게 맞는 얘기일까? 그 위험한 곳에 저런 포켓몬이 나올까? 싶어서 이제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만들자 해서 제 채널에 정보 영상들을 제가 모아서 올리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아쉽게도 그 포켓몬고가 출시된 지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바로 인기가 확 사그라들더라고요. 컨텐츠가 너무 없었거든요. 일단 저는 이제 유튜브 활동을 시작을 했고, 어쨌든 이 게임이 재밌어서 하고 있다가 이런 정보 영상들을 올린 게 반응이 좋아서 계속 이 게임은 재밌으니까 해야겠다 했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한 1년 정도는 구독자도 오르지도 않았고 수입 부분도 당연히 없었고 보시는 분들도 없고 되게 암울한 시기를 1년 넘게 겪게 되었었죠. 그 당시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심리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게 무섭더라고요.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다음에 우울증이 그때 되게 심하게 왔어요. 그래서 뭐 방송도 한동안 안 할 때도 있었고 영상 같은 것만 올리고, 그러니까 밖에서는 방송이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은 많이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은 정말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만 있었어요. 밥 먹기만 하고 그냥 볼 일만 보고 할 일만 하고 그냥 조용히. 그 시기가 한 반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인데 희한하게 사람한테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사람들한테 좀 대인 게 있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일도 안 풀리고 해서 이제 우울증이 심하게 왔었는데, 그러다가 또 희한하게 계기가 또 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분이 저를 또 좋게 봐주셔서 저한테 좀 이게 기회를 주신 거죠. 팬들을 만날 수 있게 자리를 마련을 해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누가 과연 와서 볼까 싶긴 했는데 되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줄도 서주시고 날도 더웠는데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해외에서 찾아와 주신 팬분들도 계셨거든요.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일본 할머니이신데 오셔가지고 이제 줄 한참 쓰셨다가 본인 차례가 됐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사온 포켓몬 선물 인형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주시면서 팬이었는데 자기가 한국어는 잘 못하지만 일본에서 영상을 보고 여기 이벤트가 있는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찾아오게 됐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많이 울컥했어요. 만나 뵙게 된 분들이 저한테 에너지를 많이 주셔서 아, 내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비록 보는 사람은 좀 적었을지언정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많았구나 생각이 들면서 이때부터 좀 에너지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요즘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밝아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물론 과거에 제가 좀 힘든 적도 있었지만 그 모습은 잘 모르시니까 지금이 그냥 밝은 모습이라 저는 지금 원래 이 모습이 제 모습이긴 해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너무 텐션이 올라가 있지도 않고 너무 내려가 있지도 않고 그냥 이게 지금 저의 모습인데 그냥 저는 지금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계속 영상과 방송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의 궁극기를 로켓단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MCN 자체도 아예 몰랐거든요. 그냥 저는 혼자서 게임 좋아서 그냥 그걸 하는 걸 사람들하고 공유하는 그런 게 그냥 즐거웠던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제 롤큐를 소개를 받고 들어오게 됐는데 롤큐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게 롤큐에 들어오고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이제 도와주시는 롤큐 매니저분께서 제 채널의 성장 방향성이랑 컨텐츠 아이디어를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영상 만든 게 그 당시에 대박을 쳤어요. 그게 무슨 영상이었냐면은 포켓몬고가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속초 당시에 포켓몬고와 지금 현 시즌의 현 포켓몬고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러면은 지금 이 게임을 안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이 게임이 나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영상을 볼 수도 있다, 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조언을 듣고 만들었는데 그게 영상의 조회수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비슷한 내용은 아니었지만 다른 식으로 해서 연달아 몇 개가 좀 터지면서 그러면서 채널이 그때 좀 성장을 굉장히 가파르게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죠. 그래서 되게 감사하죠. 지금 크리에이터를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지를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굉장히 포기해야 될 부분이 많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편집이랑 뭐 이것저것 다 혼자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은데 그런 일까지 하면서도 내가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잃으면서도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좀 많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만약에 즐겁고 나는 이럴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낀다면 누가 뭐래도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그냥 저는 지금이랑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소소하게 이런 즐거움들을 많은 사람들과 그냥 공유를 하고 꼭 많진 않더라도 그냥 저를 좋아해 주시고 제 영상을 즐겨 봐주시는 분들이라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야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제 채널에 포켓몬고 관련 영상뿐만 아니라 저의 개인적인 일상이나 저의 반려견 써니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채널이니까 많이 오셔서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도 좀 눌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쌈밥TV 캐릭터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